갈비뼈가 금이 가듯 뭐 어디가 뭐 조금 뭐 부러지고 어떤 분들은 기부스하면서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을 멈추는 순간 삶이 무너지는 현실. 고령자가 아파서 쉬고서 갈 만한 일자리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네. 아프다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너의 그런 자기 관리의 부족으로 아프게 되는 그런 인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고. 쉼을 택할 수 없는 노동자. 이들은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모품처럼 사용되잖아요. 일하다 아파?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 끼워. 이런 구조 안에서는 아파도 아프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지 못하죠. 음료 하나인가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가는 6년차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송강현 씨. 지난해 배달 도중 일어난 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신호 지키고 있다 보면은 뒤에서 갑자기 차가 와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넘어졌는데 제가 앞으로 좀 많이 날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쳤는데 이제 쇄골 부러지고 근육도 다 파열돼서 수술을 하고. 그나마 저희 몸은 저희가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산재 신청도 못한 채 수술이 끝나자마자 다시 오토바이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까지 박혀 있는 부분이에요. 수술하고 딱 그 팔이 지금 이게 다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 열중샷도 잘 안 돼. 재활은 충분히 하는데 한 1년 걸려야 되는데 재활도 못 받고 지금 계속 이상한 상황입니다. 활동 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 등급이 낮으면 받을 수 있는 배달 요청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재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등급제라는 걸 바꿔놓고 나서 단가도 이제 떨어뜨리고 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안 나오면은 등급제가 안 되면은 콜도 안 주고.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현실은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휴식을 부여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저희가 쓰러질지 몰라요. 쓰러져서 만약에 도로 한복판에 가다가 운전하다 쓰러지면 2차 사고가 나는 거예요. 송 씨가 한창 배달을 하던 중 동료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고 왜 크게 났어? 와, 어떡하냐? 어때? 몸은 괜찮아? 어떡하냐? 오토바이 많이 망가졌어? 너 몸은? 지금 차가 뒤에서 박아가지고 엄청 크게 좀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올해만 벌써 배달 노동자 16명이 배달 도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송 씨는 이들에게 쉴 권리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되묻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런데도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플랫폼에서 뭐 쿠팡이나 배민에서 뭐
한마디는 하겠죠. 몸은 괜찮으세요? 이 말이 끝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아파서 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2년 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던 보육교사 이유미 씨. 항암 치료를 위해 병간에 신청한 이 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나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공고사직으로 해주겠다. 공고사직으로 나가서 실업급여 받아라. 그게 당신을 뭐 배려하는 거다.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 말을 안 듣냐. 여기가 운영되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 4명의 교사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에선 이 씨가 나가지 않고 쉬면 다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6개월 무급휴식이 끝났을 때는 또 막 빨리 사직서 내라고 그 문자 오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빨리빨리도 안 하고 뭐 내가 메일 보낸 건 읽지도 않냐 메일 읽어라 뭐 이렇게 막 오고 그랬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아파도 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병가일 수는 1.21로 캐나다 8.51, 프랑스 9.21, 독일 11.71 등과 비교하면 매우 적습니다. 아파서 쉬었다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이상하게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직 노동자들은 다음 재계약 때 불이익을 당할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결국은 쉬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매우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유급병가가 제대로 보장된 일터가 드물기 때문에 아프면 쉴 권리를 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플 때 쉬는 게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자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도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15살 이상 65살 미만의 국민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이 가입된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각 시범사업 단계별로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을 변경하며 현재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시행됐습니다. 소득 상실이 두려워서 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질병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종국에는 결국에는 가게 경제가 파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병수당이 있다면 근로자가 아팠을 때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쉬었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재훈 씨는 상병수당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경제 사정 때문에 주말도 없이 매일 10시간 넘게 일을 해왔던 김 씨. 집에 이제 뭐 좀 사기도 당하고 애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사채 같은 것도 쓰잖아요. 은행은 아닌데 제2금융권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돈을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쉬지 않고 일해온 김 씨는 지난해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에도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쉬게 되면 임대료 어떻게 내지 뭐 이런 전기료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살아있는 지옥 같아요. 예, 내가 아픈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때 가뭄의 단비처럼 알게 된 것이 바로 상병수당이었습니다. 하루 47,000원. 상병기간 24일을 인정받아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쉬다 보니까 나가가지고 이제 또 더 좀 힘내서 화이팅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 제일 어려운 시점에 도와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럴까? 전문가들은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소득이 끊겨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을 막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상병수당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소득이 보존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직장을 잃게 되거나 또 직장을 잃게 되면 또 소득이 보존되지 않아서 빈곤이 악화되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의미에서 상병수당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상병수당을 공식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올해로 예정됐던 상병수당 전면 도입 계획은 2027년으로 미뤄졌고 올해 시범사업 예산마저 36억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75% 넘게 삭감됐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여러 가지 모형을 시범 적용하며 효과성과 관리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느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어나실래요? 1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돌보고 있는 68살 김금여 씨. 한 4월 지나고부터 더 이렇게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받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거의 다 잘 못하세요. 자식들한테 아직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자식들한테 너희들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겠어요. 뭐 이런 그 감기약 같은 거 한 해 한 해 갈수록 먹어야 하는 약은 늘어가지만 아파서 쉬고 싶다는 말은 꺼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젊었다면 좀 많이 젊어서 앞으로 할 일, 이렇게 뭐 기한이 많다면 어떤 권리를 내가 찾으려고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고령자다 보니까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도 김 씨에겐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에선 65살 이상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실 때는 얘기하세요? 이렇게 65세면 제가 생각할 때 한창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미리 잘라놓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뭐 법적인 어떤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러면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노인 빈곤율 40%, 고령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80%를 넘는 현실. 생계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노동자들, 정말 아픈 노동자들, 그래서 아플 때 쉬지 못하면 아예 노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노동자들을 범위에서 제한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상병수당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부분들에서 8년차 콜센터 노동자 이하나 씨. 그런 게 더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멈추지 않는 전화벨 뒤에서 늘 긴장 속에 사는 이 씨에게
폭언은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 제도의 하지만 이 씨는 회사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조차 두렵다고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왜 이런 거 해가지고 자꾸 불만을 제기해. 콜센터라는 데가 그런 데인 줄 모르고 왔어. 라는 식의 그런 반응들이 사실 2차 가해처럼 더 큰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은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과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 내가 비워놓은 자리를 누군가는 또 금세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콜센터라는 것은 누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 상병수당은 그림의 떡 같은 제도라고 이 씨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상병수당을 쓰려고 했을 때에 고용 안정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콜센터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상병수당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최후의 사회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상병수당 확대를 위해 연간 최소 9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금으로 운영할지 보험료를 따로 징수할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괄할 것이며 그리고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이냐, 소득 대체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OECD 가입 국가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나라들의 경우에도 GDP 대비 그 상병수당의 지출 규모가 0.1%에서 1.1%로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병수당 대상자를 인증할 수 있는 방식도 다듬어야 합니다. 일찌감치 상병수당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장기간 병가 남용, 노동의욕 저하, 과도한 재정 지출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혁 조치를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렇게 상병수당 제도 도입이 다양한 이유로 미뤄지면서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묻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병수당을 받아서 조기에 질병을 치료하게 되면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분이 초기에는 투입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밤새 전화기 뒤에서 밝은 목소리로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이하나 씨. 항상 친절하게, 항상 이제 밝은 음성으로 그렇게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스스로 내 마음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불만은 들어주면서 정작 본인이 아프면 눈치부터 봐야 하는 현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 돈을 버는 건 인간답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 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 과정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서 아프면 쉬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당연한 권리여야 하는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